안쌤의 맛있는 영재과학 3학년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강부터 4강은 1학기, 자, 그리고 5강부터 8강이 2학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강, 힘과 우리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일반 창의성 문제. 2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말을 반영어로 라고 한다. 다음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단어와 물질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를 각각 한 개씩 사용하여 관용어를 8가지 만들고 그 의미를 서술하시오. 자,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단어, 눈, 코, 입 이렇게 몇 개야? 엄청 많네.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 무겁다, 크다, 높다, 넓다, 밝다 이런 것들. 자, 이렇게 어떻게 연결하냐면 엉덩이가 무겁다. 우리 좀 들어봤죠? 엉덩이가 무겁다. 한번 자리를 잡고 앉으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치. 그래서 엉덩이가 무거운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 그러잖아. 엉덩이가 무거울수록 자 공부를 오랫동안 그치? 잘 집중해서 공부를 한다 그래서 엉덩이가 무거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하지. 또 뭐가 있는지 자 힌트 영상을 좀 보여줄 테니까 답을 한번 잘 써봅시다. 자, 그럼 또 뭐가 있을까? 눈하고 관련된 거. 눈이 무겁다? 크다? 눈이 큰 건 진짜 큰 거지. 높다. 눈이 높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지. 자, 눈과 관련된 거는 눈이 낮다. 보는 수준이 낮다. 눈이 높다. 좋은 것만 찾는다. 또는 보는 수준이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눈이 밝다. 이거는 주변을 잘 살피고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할 줄 안다. 이런 뜻. 눈이 어둡다. 이런 것도 많이 표현하지. 주변을 잘 살펴지 못한다. 쉬운 사실도 잘 알지 못한다. 욕심이 나서 판단력이 흐리다. 이런 것들. 각 다양하게 답을 쓰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자, 우리 눈과 관련된 것 중에 내가 평소에 모르던 거를 하나 선택해서 하나 쓰는 걸로 합시다. 자, 그 다음 코. 자, 코는 코가 낮다. 자존심 세지 않다. 코가 높다. 자존심이 세다. 콧대가 뭐 높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자, 입이 무겁다. 입이 가볍다. 자, 이런 얘기 또 많이 들어봤지. 입이 가볍다는 얘기는 입이 가벼워서 말을 많이 해서 소문을 잘 내고 말이 많고 수다스럽다. 입이 무겁다. 말수가 적다. 이야기를 함부로 옮기지 않는다. 비밀을 잘 지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또 귀가 밝다. 귀가 어둡다. 귀가 밝은 건 남의 말을 잘 듣고 좋은 소식이나 정보를 빨리 알아채는 그리고 귀가 어둡다. 남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소식이나 정보를 잘 모른다는 뜻. 그치? 손이 작다. 쓴쓰미가 작고 수단이 적고 손이 크다는 얘기는 쓴쓰미가 크다. 그죠? 뭐 음식을 하더라도 엄청 많이 인색하지 않고 수단이 적고 많다라는 뜻이지. 자, 머리 쪽에는 요 정도. 머리가 가볍다. 그지? 그러면 마음이나 몸 상태가 개운하고 상쾌하다. 지식이 없거나 얕다. 머리가 무겁다. 기분이 좋지 못하다. 신경 쓸 일이 많다. 머리가 아프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자, 머리가 크다. 진짜 머리가 커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식이 많다. 또는 식견이 넓다. 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자, 발이 좁다. 좁다. 아까 넓다는 안 나왔지. 아는 사람이 많아 활동 범위가 넓다. 그럼 좁다는 얘기는 아는 사람이 적거나 관계가 좁다라는 뜻이지. 자, 그리고 어깨가 무겁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나? 무거운 책임을 져서 부담이 크다. 그죠? 첫째인 친구들한테 또는 아빠한테 어깨가 무겁다는 표현을 하지. 가족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어서. 자, 어깨가 가볍다. 자,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나 마음이 홀가분하다. 뭔가 프로젝트를 끝내거나 이제 시험이 끝나거나 그럴 때. 그지? 다리가 무겁다. 다리가 가볍다. 다리가 무겁다는 건 기분이 가라앉는다. 하기 싫다. 힘과 의욕이 없다. 다리가 가볍다는 건 기분이 좋다. 발걸음이 경쾌하다. 그치? 이런 얘기들. 그리고 아까 엉덩이가 무겁다는 나왔으니까 엉덩이가 가볍다. 참을성이 적다. 그죠? 좀 저학년 학생들한테 엉덩이가 가볍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그죠?
공부 좀 하려고 그랬더니 좀 있으면 또 일어나서 막 움직이고 그래서 엉덩이가 가볍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자, 여기서 우리 그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답안을 쓸 때 이런 일반 창의성 문제를 했을 때는 어, 자, 또래 학생들, 같은 학년 학생들이 어, 많이 알고 쓰는 답들은 어, 이제 독창성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일반 창의성 문제에서는 뭐 유창성, 독창성, 그지? 그 다양성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쓰는 답들을 그냥 쓰면, 그치? 눈이 낮다, 눈이 높다 정도는 아이들이 알잖아, 그죠? 이런 것들을 쓰면은, 어, 자, 보통 점수가 나오는데, 여기에 뭐, 어깨가 무겁다, 이런 거 많이 들어봤나? 다리가 가볍다. 자, 또래 학생들이 안 쓸만한 것들을 쓰면, 기구가 밝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쓰면, 어, 자,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야. 독창성 점수로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답들을 쓰려고 노력을 하면 좋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각 신체 부위별로 내가 잘 모르는 것들 위주로 답안을 써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시험에서도 그런 식으로 쓰면 좋겠습니다. 자, 과학사കൾ 2번을 봅시다. 나무도막 A와 B를 숫자가 표시된 판에 올려놓으면 판이 왼쪽으로 기울어진다. 판이 수평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 서술하시오. 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 힌트 영상을 좀 보여줄 테니까 답을 한번 잘 찾아봅시다. 자, 잘 봤지? 자, 그러면 어떻게 수평을 이룰 수 있을까? 그치? 자, 여기는 지금 같은 2번에 있는데 A가 내려왔으니까 A가 무겁다는 얘기지? 그지? B보다 A가 더 무거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를 좀 더 받침점 중앙으로 옮기거나 또는 B를 더 무겁게 오른쪽으로 옮기거나 그치? 또는 받침점을 어디로 옮겨? 여기로 좀 올리거나 그치? 이런 방법들이 있겠지. 자, 그리고 또 이런 답을 쓰는 친구도 있을 거야. A, B를 동시에 판에서 내려놓는다. 그죠? 자, 이거는 쓸 수는 있는데, 그지? 자, 판의 수평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이 수평잡기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본 거니까 요런 답은 좀 빼는 게 좋겠다. 그치? A를 받침 쪽으로 조금씩 옮겨 수평을 잡는다. 또는 B를 받침점에서 조금 멀리 옮겨 수평을 잡는다. B가 올려진 곳에 작은 물체를 하나 더 올려 여기 좀 더 무겁게 한다는 얘기지. 또는 받침점을 그치? A 쪽으로 조금씩 옮겨서 수평을 맞춘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과학서로 3번. 큰 공과 작은 공 여러 개를 가정용 저울로 무게를 재었더니 다음과 같았다. 큰 공 1개와 작은 공 1개 무게는 각각 몇 g인지 구하시오. 단 크기가 같은 공은 무게가 같다. 이런 것들은 수학에서도 많이 풀지. 그죠? 일단 힌트 영상을 보여줄 테니까 답을 한번 잘 봤지?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머리를 잘 써야 돼. 그죠? 뭐 어떤 머리? 자, 여기 큰 공 2개랑 작은 공 3개, 200g. 그치? 자, 이거 큰 공 하나, 작은 공 2개, 110g. 그죠? 자, 이거를 식을 세워서 하기도 하고, 방정식을 배운 친구도 있지. 방정식으로 막 풀긴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조합을 해서 빠르게 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그치? 자, 선생님 2가지 방법을 알려줄게. 자, 이렇게, 글로 쓰면 엄청 길어져. 그치? 글로 쓰면 엄청 길어지는데, 일단 이 방법을 알려줄게. 자, 여기는 큰 공 2개, 작은 공 3개니까, 여기는 큰 공 1개, 작은 공 2개니까, 이걸 빼. 그러면, 자, 빼주면, 큰 공과 작은 공이 90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3학년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해도 된다. 자, 그러면, 자, 큰 공, 작은 공 해서 했는데, 여기에 큰 공, 작은 공이 2개잖아. 그치? 110에서 90을 빼주면, 자, 작은 공이 20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치? 그리고
큰 공, 작은 공에서 작은 공이 20이니까 빼주면 큰 공이 70g인 걸 확인할 수 있지. 그치? 자, 요렇게 푸는 게, 이제, 눈으로 보여주기도 편하고, 풀이 과정 쓰기도 좀 수월하겠지. 그래서 결론은 작은 공은 20g, 그지? 그리고 큰 공은 70g이라는 걸 꼭 써주면 되겠다. 아니면 식을 쓰겠다, 풀이 과정을 쓰겠다. 그러면 큰 공, 작은 공, 큰 공 2개와 작은 공 3개 무게는 200g이고, 큰 공 1개와 작은 공 2개의 무게는 110g이다. 그치? 그래서 일일이 비교하면 큰 공과 작은 공의 무게는 알 수 있고, 작은 공의 무게는 200에서, 그, 한 개의 무게는 200에서 190g. 자, 2와 3을 비교하면 작은 공 한 개의 무게는 알 수 있고, 작은 공 한 개의 무게는 20g. 자, 여기 하나 빠졌다. 큰 공과, 그지? 큰 공과 작은 공 한 개의 무게는 90이란 얘기지. 그지? 자, 그리고 3, 4를 비교하면, 그죠? 3, 4를 비교하면 큰 공 한 개의 무게를 알 수 있고, 큰 공 한 개의 무게는 90에 20 뺀 70g이다. 그지? 그래서 큰 공 한 개의 무게는 70g, 작은 공 한 개의 무게는 20g이다. 글로 쓰니까 엄청 길지. 그지? 이렇게 되는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면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다라는 거. 자, 4번을 봅시다. 타워 크레인이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려 아래 위나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기계로 타워 크레인의 축은 지부, 그치? 지부가 수평을 이루는 위치에 있다. 자, 여기에 지부인데, 여기 수평을 딱 이루고 있네. 수평을 이룬 타워 크레인의 축을 중심으로 지부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었을 때 더 무거운 쪽을 고르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자, 여기랑 여기 어디가 더 무거운 걸까? 이제 길이가 다른 거니까 무게중심이 어딘지를 따져야 되는데, 자, 이것도 힌트 영상을 보여줄게. 자, 그러면 더 무거운 쪽이 어디야? 평형추가 있는 오른쪽. 그치? 그 이유는 양쪽의 무게가 다른 경우 받침점으로부터 가까운 쪽의 무게가 더 무겁다. 자, 이렇게 보면 된다. 자, 평형추가 여기 있는데, 평형추 있는 부분이 무게중심이잖아. 그치? 오른쪽에, 이쪽에 무게가 있다는 거야. 그치? 자, 여기는, 가운데, 여기가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는 받침점으로부터 멀리 있고, 여기는 받침점으로부터 가까이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 게 더 무거운 거지. 수평을 이루고 있을 때. 자, 과학창에서 5번. 공항에는 수화물의 무게를 확인할 수 있는 저울이 있어 짐의 무게를 잴 수 있다. 그치? 이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무게를 재는 경우 10가지. 자, 창의성 문제야. 자, 생활 속에서 무게를 재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 자, 이것도 힌트 영상을 보여줄 테니까 답을 잘 찾아봅시다. 자, 닭의 무게를 측정하는, 그죠? 납품하기 위해 적당한 무게에서 이제 닭을, 어떻게 보면 잔인하지만, 닭을 납품하기 위한 그 시기를 알아볼 수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 엄청 많지. 그죠? 택배를 보낼 때 무게를 재고, 이제 요리할 때도, 이제 그리고 신체 검사할 때 몸무게 재지. 고기, 과일, 채소 등을 살 때도 이제 마트에서 무게를 재서 주지. 과학 실험할 때도 가루물질의 무게도 재고, 트럭이나 배에 실을 수 있는 짐의 무게도 책정하고, 과일, 채소, 고기, 과자 등을 포장할 때 또 무게를 재지. 자, 도로에서 과적을 단속하기 위해 화물차의 무게를 잰다. 과적이란 얘기는 과하게 실었다는 얘기야. 그지? 화물을 많이 실으면 도로가 파손되고 하니까 화물차 너무 많이 싣는 건 도로 파손에 문제가 돼서 단속을 한다. 과속만 단속하지 않는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무게를 재고 무게만큼 요금을 내게 되어 있지, 요즘에. 낚시에서 잡은 물고기의 무게가 길이를 재어 크기를 기록한다. 그치? 다들 물고기 잡으면 길이, 무게 측정해서 자랑하지. 태권도, 권투 등의 시합을 하기 전에 몸무게를 재서 체급을 나누기도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탑승자의 몸무게를 재고 무게가 많이 나가면 공고음이 10,000원 뜨고 뭐 이렇게 더 타면 내리라고 삐삐삐 소리 나지. 엘리베이터 고장 나면 안 되니까.
자, 이런 창의성 문제 10가지 쓰라는 문제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10가지 막 쓰면 안 되고 다양하고, 그리고 또래 친구들이 잘 안 쓸 만한 거. 그치? 또래 학생들이 이거 많이 쓸 거 아니야. 신체 검사할 때 몸무게를 잰다. 그치? 아니면 닭의 무게를 출하할 때 잰다.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 좀 독창적인 답을 쓰려고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6번. 도끼는 경사진날을 이용해 작은 힘으로 나무를 쪼갤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이처럼 우리 생활에 도끼와 같은 과학 원리를 이용한 도구를 세 가지 찾고 각 도구의 좋은 점을 서술하시오. 이 경사진날은 무슨 원리지? 빗면의 원리지? 자, 이것도 힌트 영상을 보여줄 테니까 답을 한번 잘 찾아봅시다. 자, 짧은 길로 가려면 경사가 높으니까 힘이 많이 들어서 뒤집어진 거지. 자, 이런 빗면의 원리를 이용한 경우 우리 주변에 많지. 그치?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작은 힘으로 갈 때면 긴 거리를 가야 돼. 그치? 그리고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는 큰 힘이 들지. 그래서 빗면을 이용하면 작은 힘이 들지만 긴 거리를 가야 돼. 그치? 자, 그리고, 자, 우리 도끼를 칠 때, 그지? 이렇게 할 때 작은 힘으로 긴 거리를 이동하잖아. 근데 옆으로는 짧은 거리로 큰 힘이 작용하니까 나무를 쪼갤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오히려 작은 힘으로 밑으로 내려가고 왼쪽 오른쪽으로는 큰 힘을 작용해서 쪼개는 거지. 자, 계단이 제일 빗면의 원리로 많이 쓰이는 거지. 그치? 경사가 완만할수록 작은 힘으로 계단에 올라갈 수 있고, 쐐기, 물건의 틈에 뾰족한 것을 박아서 물건의 틈을 벌려주는 쐐기. 자, 트럭 경사면, 무거운 물건을 작은 힘으로 차에 올리거나 내릴 수 있지. 그지? 그리고 구불구불한 산길. 어, 이렇게 산길에 작은 힘으로 올라갈 수 있게. 그지? 안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올라가다가 뒤집어질 수 있다. 위험하지. 사다리차, 높은 층의 건물에서 작은 힘으로 물건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자, 이거는 이사할 때 많이 쓰지, 그지? 현관 입구, 경사로, 유아차나 자전거 등을 작은 힘으로 쉽게 옮길 수 있게, 이렇게 경사로. 휠체어도 일로 다니지. 나사못, 못 둘레에 나사 홈이 박혀 있어 작은 힘으로 못을 돌려 박을 수 있는, 그지? 이런 것들이 빗면의 원리로는 요게 제일 유명하지. 나사못, 계단, 구불구불한 산길. 자, 그래서 이것도 좋은 점 적는데, 자,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는, 좀, 친구들이 안 쓸만한 것들을 좀 넣어서 쓰면 좋겠다. 근데 또 유의해야 할 건, 뭐야, 잘 모르는 걸 쓰면 안 돼. 확실히 아는 것만 쓴다. 자, 융합사고로 7번. 다음 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겨울 없이 고래의 무게를 재는 방법? 고래는 죽은 채로 해변에 떠밀려 오거나 어멍에 걸릴 때만 무게를 잴 수 있었고, 바다를 헤엄치는 야생고래의 무게는 잴 수 없었다. 최근 드론을 이용하여 야생고래의 무게를 재는 방법을 찾았다. 번식기를 찾아 아르헨티나 주변 바다에 몰려든 남방 긴 수염 고래 무리의 주변에 드론을 날려 고래들이 숨을 쉬기 위해 수면으로 올라올 때 집중적으로 사진을 촬영했다. 이 사진들을 통해 고래 86마리의 길이, 너비, 두께 등의 값을 얻어 고래의 부피를 구하면 과거 고래 자료와 비교해 무게로 변환할 수 있다. 살아있는 고래의 무게를 재는 것은 고래의 건강 상태나 성장 과정을 관찰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 고래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드론을 이용하여 고래의 무게를 재는 방법을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지. 자, 여기 좀 나와 있지. 고래의 부피를 구하면, 자, 근데 사진으로 어떻게 고래의 부피를 구할까? 자, 그 방법을 우리 영상으로 보여줄게. 자, 그렇다는 얘기는, 그치? 입체로 부피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치?
그럼 드론을 이용하여 고래의 무게를 재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드론으로 촬영한 고래 사진을 이용하여 고래의 부피를 구하고 과거 고래 자료와 비교해 부피를 무게로 변환한다. 자, 그래서 죽은 채로 해변에 떠올려 오거나 어망에 걸릴 때면 무게를 잴 수 있잖아. 그지? 고래 연구소에서 또 연구를 하니까 어, 해당 부피에 따른 무게를 계산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런 과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등쪽 사진과 측면 사진에서 3D 3차원 복원을 통해서 부피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 부피를 안다는 얘기는 이제 그 부피를 비교해서 무게로 변환할 수 있는 거지. 자, 2번. 살아있는 고래의 무게를 재는 방법은 고래를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물질 부피를 이용하여 무게를 재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서술하시오. 실제 이런 동물이나 이런 무게들을 재려면 되게 힘들거든. 그치? 아까 양계장에서 닭의 무게를 재는 꼭 필요한 닭의 무게를 재서 건강 상태도 체크해야 되는데 그걸 재다가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잖아. 그죠? 이런 걸 부피로 계산할 수 있으면 그치? 부피로 무게를 잴 수 있다면 좋겠지. 자, 그러면 실제 동물들은 어떻게 무게를 재고 키를 재는지 우리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북극곰의 키를 재기 위해 마요네즈를. 자, 이렇게 힘들게 동물들의 무게를 재면 그지? 스트레스 받고 뭐 먹을 것도 주긴 하지만 그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자,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그지? 자, 살아있는 동물의 부피로 무게를 계산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법. 그죠? 아까 얘기한 거. 그리고 양계장에 닭의 부피로 무게를 계산하여 일정 무게 이상이 되면 닭을 시장으로 내보낸다. 그치? 아까 닭의 무게를 재는데 또 스마트팜으로 전체 닭의 무게를 계산해서 평균값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부피를 이용하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빠르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할 수 있어서 좋지 않을까. 그치?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길이가 긴 철근은 부피로 무게를 계산한다. 그죠? 일일이 다 무게를 재기가 쉽지가 않잖아. 긴 철근은. 그죠? 그래서 부피로 계산을 하면, 아, 그죠? 단위 부피당 무게가 얼마인지 알 수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길이를 계산하면 곱해서, 그지? 확인할 수 있겠지. 비행기나 선박 탑승 시 사람이나 수화물을 스캔하여 부피로 무게를 계산해 전체 탑승객과 수화물의 무게를 계산한다. 자, 여기서 사람은 그래도 좀 가능하지. 뭐, 그지? 이제 부피를 봐서, 사람의 무게를 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데, 수화물이 캐리어 같은, 각자 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그런 거 말고, 실는, 특정 물건들이 있으면, 그 물건들은 미리 단위 부피당 무게를 알 수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스캔해서 부피를 재면 오히려 전체를 다 올려서 무게를 재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겠지. 그치? 그래서 자, 부피로 무게를 계산해 전체 탑승객과 수화물의 무게를 계산할 수 있으면 좋다. 그치? 또 어떤 것들? 자, 동물원, 그지? 동물원에서 쓰면 또 좋고, 그치?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 무게 재는 게 이제 상당히 많아. 그지? 우리 상당히 많지만 그거를 부피로 할 수 있으면 오히려 좀 더 수월하게 그지? 우리가 체중계에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아도 우리 무게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자, 이거는 예시로 적어 놓은 거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아이디어가 있으면 두 가지 써서 답안을 제출하면 되고 그리고 요즘엔 챗 GPT가 이제 답안도 체크해 줄 수 있으니까 본인이 쓴 아이디어가 어떤지 챗 GPT한테 좀 물어봐서 좋은 아이디어인지 스스로 체크를 하는 방법 이제 챗 GPT를 통해서 스스로 체크하는 방법들도 활용해서 본인의 답안을 잘 쓰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